지금 계좌에 담겨있는 커버드콜 ETF, 이거 어떤 상품인지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? 계속 상품은 쏟아져 나오는데 원래 있었던 상품보다 더 좋은 상품이다 계속 홍보는 하는데 대체 뭘 기준으로 골라야 될지 헷갈린다면 오늘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요즘은 커버드콜 하면 고배당, 월배당 뭐 이런 단어가 함께 따라다니지만 원래 커버드콜은 횡보장의 파트너였습니다. 이 횡보장 하면 또 코스피죠. 10년 넘게 2000선에서 횡보했던 박스피 시절, 이때 주식은 재미가 없으니까 뭐 중위험, 중수익이라는 예쁜 포장을 입고 커버드콜 전략이 인기를 끌었습니다. 횡보장의 파트너, 커버드콜이라는 게 뭐냐? 간단히 설명을 하면요. 주식에 투자하는 동시에 콜옵션을 매도하는 거예요. 안 간단하죠?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. 지금 저한테 10,000원짜리 물건이 있어요. 이 물건을 한 달 뒤에 11,000원에 살 수 있는 어떤 카드를 유정이한테 팝니다. 근데 이 카드 당연히 그냥 주는 건 아니죠. 이 권리에 대한 대가, 프리미엄을 한 10원 정도라고 할게요. 10원 정도 받고 팝니다. 한 달 뒤가 됐어요. 근데 이 물건 값이 떨어졌어요. 9,000원이 됐어요. 그럼 유정이가 저한테 와서 카드를 내밀까요? 그냥 시장에서 9,000원 주고 살 수 있는데 굳이 11,000원에 살 수 있는 카드 안 내밀겠죠? 없는 셈 치자. 포기할 겁니다. 시장에서 사는 게 더 싸니까. 근데 물건 값이 이게 아니라 한 달 뒤에 12,000원이 됐어요. 그러면 유정이가 저를 찾아오겠죠. 카드를 내밀고 약속한 대로 이거 11,000원에 사갈게요. 시장에서 사는 것보다 1,000원이 이득이니까요. 이거를 다시 제 입장에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. 제가 10,000원짜리 물건 2개를 가지고 있어요. 근데 카드 한 장을 유정이한테 팔았죠. 그러면 상황별로 정리를 해볼게요. 한 달 뒤에 물건 값이 9,000원이 된 경우 유정이가 물건 사러 안 오겠죠. 그러면 저는 물건이 9,000원이니까 9,000원 곱하기 2개에서 18,000원. 여기에 처음에 유정이한테 카드 한 장 팔았잖아요. 그 카드 판값 10원. 그래서 총 18,010원을 소유하게 될 겁니다. 다른 경우에요. 한 달 뒤에 물건 값이 1,500원이 됐어요. 이때도 유정이가 카드 안 내밀겠죠?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물건 1,500원에 곱하기 2개 해서 21,000원. 여기에 유정이한테 아까 카드 한 장 팔았고 남은 돈, 이거 10원. 이렇게 해서 총 21,010원을 보유하게 됩니다. 마지막 경우. 한 달 뒤에 물건 값이 12,000원이 됐어요. 유정이가 찾아오죠? 카드 하나 내밉니다. 그러면 저는 물건 가지고 있는 거 2개 중에 하나는 유정이한테 11,000원에 팔아야 돼요. 물건 한 개의 시중 가격이 아까 12,000원이라 그랬죠? 유정이한테 물건 11,000원에 팔았어요. 그래서 23,000원. 여기에 유정이한테 카드 한 장 팔았으니까 그때 받은 돈 10원. 해서 총 23,010원을 보유하게 될 겁니다. 근데 이 세 가지 각각의 상황에서 만약에 제가 유정이한테 카드를 안 팔았다면 어땠을까요? 1번 상황, 물건 2개 값 18,000원이죠? 그러니까 카드를 하나 판 게 더 이득이에요. 2번 상황, 카드 안 팔았다면 물건 2개 값이 21,000원이니까 이 경우에도 카드를 판 게 참 잘했네. 이런 상황이 됩니다. 근데 3번 상황, 물건 2개 값이 24,000원인데 나는 카드 한 장 팔아서 23,010원밖에 못 본 거잖아요. 그러니까 정리하면 물건 값이 떨어지거나 찔끔 오르는 정도, 첫 번째나 두 번째 정도일 때는 카드를 판 게 나았던 거고요. 마지막 상황, 그러니까 물건 값이 많이 오를 것 같다면 유정이한테 카드 팔지 말고 그냥 물건 2개 들고 있는 게 제일 이득이에요. 이게 커버드콜의 기본적인 구조입니다. 여기까지 들으면 느낌이 좀 오시죠? 값이 오를 것 같은 물건이면 굳이 카드 팔아서 10원, 20원 받는 것보다 물건 꾸준히 들고 있는 게 결과적으로는 유리하겠구나. 그러니까 꾸준히 값이 오르는 물건이면 이거 카드 팔고 괜한 짓 하지 말고 그냥 들고 있는 게 이득이다. 라는 건데, 물론 이 경우라도요. 어떤 사람은 난 카드 파는 게 좋아 하실 수도 있어요. 왜냐면 카드를 팔면 10원, 20원 현금이 생기잖아요. 그러니까 물건으로 들고 있는 것보다 현금이 생기니까 이게 더 좋아요 라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. 물건은 이거 2개 들고 있어봤자 국 끓여 먹을 수도 있는 것도 아니니까 난 차라리 10원 현금이 좋아. 이런 거죠. 그러니까 이게 사람마다 당장 받을 수 있는 현금의 효용이 높은지 아니면 미래에 물건값이 올라서 얻을 수 있는 그 미래가치 상승의 효용이 더 높은지 이거는 정말 개인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여서 완전 취향의 영역입니다. 하루만 참으면 마시멜로 2개 준다고 하면 숫자상으로는 그게 더 이득인데 어떤 사람한테는 당장 눈앞에 하나 먹는 게 더 달콤할 수도 있잖아요. 다만 내가 지금 받은 현금의 가치, 월배당으로 나온 돈, 이 돈이 미래 수익을 깎아먹은 어떤 대가라는 점은 확실하게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커버드콜은 즉 고배당 상품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미래 수익을 지금 당장 배당을 많이 받는 만큼 땡겨서 와야 되고 그 땡겨서 오는 과정에서 비용도 들 테니까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총 수익률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이 벌어질 거라는 걸 알고 지금의 현금과 미래의 수익률의 이 무게를 잘 재봐야 될 것 같습니다.
근데 이 커버드 콜 상품에 이런 단점이 있다는 거를 ETF 만드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겠죠. 그래서 요새 나오는 상품들은 이 단점, 그러니까 카드를 계속 팔면 팔수록 물건값을 제대로 못 따라가는 이 단점을 보완하려고 계속 새로운 상품을 좀 내고 있어요. 그 고민 끝에 나온 상품 중에 하나가 타깃 커버드 콜이라는 거예요. 3%, 7%, 많게는 12%까지 1년에 분배금으로 나눠드릴게요 하는 거죠. 이런 상품들은 상품명에 타깃 커버드 콜이라고 대체로 써 있는데요. 분배율을 얼마 정도 목표로 하는지는 이제 앞으로 상품명에 못 쓰게 되어 있어서 직접 상품 설명서를 읽어봐야 됩니다. 그러면 3%, 7% 이런 수치는 어떻게 맞추느냐? 이거를 맞출 수 있을 만큼 카드를 파는 비중을 조절을 해요. 아까 제가 유정이랑 10,000원짜리 물건이랑 이 물건을 11,000원에 살 수 있는 카드, 이거를 사고 팔던 대로 돌아가 볼게요. 이번에는 제가 물건을 예를 들어 10개 가지고 있다고 해볼게요. 제가 만약에 현금으로 50원을 확보하고 싶어요. 그런데 지금 카드 한 개 값이 10원이래요. 그러면 카드를 5장 팔면 내가 원하는 50원이 현금으로 들어오겠죠. 근데 여기서 이 카드의 가격도 시장 상황에 따라서 매번 바뀌거든요.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만약에 물건값이 확 튀어버릴 거라고 생각하면 아니 제 입장에서 미래에 손해볼 가능성이 높으니까 카드 안 팔고 그냥 물건 가지고 있고 싶을 거잖아요. 그러면 카드 값을 더 올려요. 10원이 아니라 20원, 50원 이렇게. 상대방 입장에서도 물건값이 확 오를 것 같으면 카드가 당장 조금 비싸도 사놓는 게 이득이잖아요. 그러니까 카드 값이 막 올라가요. 이렇게 해서 만약에 카드가 한 장은 50원이 됐어요. 그러면 저는 카드 한 장만 팔아도 목표로 했던 50원을 얻을 수가 있겠죠. 그러니까 정리하면 목표로 하는 분배율이 높으면 옵션을 더 많이 팔아야 되고 분배율이 낮으면 옵션을 좀 덜 팔아도 된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옵션을 많이 판다는 건 그만큼 미래 상승 여력을 현금으로 많이 바꿨다는 거니까 당장 쥐는 현금이 많고 장기 수익률로 보면 많이 손해. 이런 구조가 되는 거죠. 최근에는 이 옵션을 덜 파는, 그래서 미래 수익률을 거의 희생하지 않으면서도 현금 흐름을 만들어보자 이런 상품들도 나오고 있어요. 이런 상품들은 옵션 매도 비중을 전체의 10% 정도로 가져가요. 그러니까 보통 커버드콜 상품이 옵션을 많게는 100%, 적게는 30에서 40% 정도 파는 것과 비교하면 10%는 엄청 적죠. 그러니까 그만큼 미래 수익률을 덜 당겨온다는 거예요. 근데 문제는 미래 수익률을 덜 당겨오면 그만큼 당장 손해질 수 있는 현금이 줄어들잖아요. 그래서 여기에 한 가지 정치를 더합니다. 옵션 중에서 만기가 긴 먼슬리, 위클리 이런 게 아니라 데일리 옵션을 파는 거예요. 만기가 짧을수록 옵션 프리미엄을 더 많이 얻을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거는 카드를 파는 게임을 한 달에 한 번 할 거냐, 일주일에 한 번 할 거냐, 하루에 한 번 할 거냐랑 똑같은 거예요. 그러니까 매일 카드를 파는 게 절대적인 카드 값은 낮더라도 더 자주 팔 수 있으니까 합쳐놓고 보면 유리한 거죠. 그러면 나는 수많은 커버드콜 상품 중에서 대체 뭘 골라야 되는 거냐? 크게 3가지를 보면 됩니다. 이 첫 번째는 장기적으로 좋은 성과를 낼 것 같은 기초지수를 고르세요. 콜옵션을 매도한다고 해도 어차피 큰 틀에서 보면 기초자산의 이 상승 방향을 따라가게 되거든요. 그러니까 우상향할 것 같은 기초자산을 고르세요. 두 번째는 분배율인데요. 내가 얻는 현금의 달콤함이 더 크다 하는 분일수록 목표로 하는 분배율이 더 높은 상품을 고르세요. 반대로 나 지금 당장 현금보단 미래 수익률이 조금 더 중요해. 그러면 목표 분배율이 낮은 걸 고르면 되겠죠. 세 번째는 옵션 매도 비율인데요. 이 현금 흐름이 중요해 라고 한다면 옵션 매도 비율이 높은 상품을 골라야 될 거고요. 미래 수익률을 희생하기 싫어 라는 사람일수록 옵션 매도 비율이 낮은 상품을 고르면 됩니다. 그래서 저는 커버드콜을 하느냐 이런 것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저는 안 합니다. 다 설명해놓고 정작 너 안 해?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왜냐면 저의 취향은요. 지금의 현금보다 미래에 얻을 수 있는 수익이 더 중요하거든요. 왜냐면 저는 월급이라는 현금 흐름이 꼬박꼬박 나오고 있고 오히려 이 현금으로 물건을 어떤 걸 많이 사서 미래에 더 높은 수익을 낼까? 그게 저한테는 제일 중요해요. 근데 하지만 모두가 그렇진 않을 거예요. 사람마다 이 매달 현금이 필요한 금액이 다를 거고요. 그리고 그 현금이 주는 기쁨도 다 다를 테니까요. 그러니까 늘 그렇듯이 투자는 정답이 없습니다. 이거 저거 먹어보면서 내 입에 맞는 음식 많이 찾아다니시죠? 그러니까 그것처럼 이것저것 투자도 공부하고 실제로 투자도 해보면서 나한테 딱 맞는 투자 전략을 찾아다녀야 됩니다. 커버드콜 ETF도 마찬가지겠죠. 제가 준비한 내용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. 오늘 내용 유용하셨다면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고요. 그러면 저는 다음에도 수지 맞는 재테크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